또 추억을 되짚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일 먼저 만나볼 스타는요. 인디안 인형처럼. 빙글빙글 안 나오나 춤추면서 정말 가요계에 파란을 일으켰던 한국의 레이디 가가 나미 씨의 이야기인데요. 한국 섹시 가수의 전설적인 존재였던 그녀가 호련히 사라진 이유가 뭔지 나미 씨 이야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나미 씨 이야기를 하려면 이제 60년대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60년대 이금희라는 원조 섹시 가수가 있었고 또 70년대 아까 이야기했던 김추자 씨 80년대에 가장 돋보였던 가수가 바로 나미 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79년에 영원한 친구라는 곡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빙글빙글이라든지 뭐 인디안 인형처럼 그리고 이후에 85년도에 이 곡은 사실 그 015B의 원곡보다 나미 씨의 곡으로 들었을 때 더 맛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슬픈 인연. 맞아. 그건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 멀어져가네. 섹시한 이거 바로. 엄정화 씨하고 함께 나미 씨를 바로 마돈나 같은 가수로 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젊은 뮤지션들과 교류하면서 음악을 계속 바꿔나갔어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왜 그 세 명이 이금희 씨라든가 그다음에 김추자 씨나 이런 분들은 그래도 이 등치가 있어요. 맞아요. 이게 글래머러스했죠. 너무 좋아갖고 이금희 씨는 어떤 노래예요? 좀 기다린 미스터 기본 시골게 그거지만 그래도 미스터 기본 나훌랑 하겠어요 축하장의 기쁘고 싱겁지 않으니 없다고 말은 하지마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한다. 이금희 씨가 우리나라의 최초로 팬클럽을 이룬 그런 가수예요. 그래갖고 이분들은 등치들이 척하고 목소리를 큰데 나미 씨는 정말 그 몸무게가 몇 킬로나 될까요? 키 좀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아담하세요? 굉장히 작으세요. 하여튼 44kg인가 43kg에 진짜. 허리둘레가 21인치. 그 정도로 몸이 딱 말라갖고 키도 자그마한데 이 모자를 쓰고 노래 부르면 벌써 그저 빵빵빵빵 바라만 보고 있지. 노래 어디서 그 조그만 몸에서 저렇게 노래가 나올까. 맞아요. 진짜 맞아. 어깨 패션 리더시다. 패션 리더. 빰빰빰빰. 아니 어쩜 저렇게 잠바를 저렇게 자르듯이 잘랐을까? 이렇게. 저희 그 어렸을 때요. 나미 씨가 나오면 나미 씨 의상 보는 재미도 있었어요. 노래는 워낙 좋았고. 나미야 붐붐이었나요? 나미야 붐붐. 저 헤어스타일이 당시에 굉장히 큰 유행이었어요. 그럼요. 유행의 진짜 지금 들어도 노래가 촌스럽지가 않아요. 근데 나미 선배님이 음악적으로 이제 비즈니스에 결합된 어떤 형태의 활동을 하게 된 어떻게 보면 1호 가수라고도 볼 수 있는 게 85년도에 이제 빙글빙글이 최다 방송을 이제 기록을 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89년도에 인디안 인형처럼을 이제 음반을 내세요. 그리고 나서 당시에 DJ로 활동했던 그 신철 선배가 이제 그룹으로 활동했던 붐붐이라는 가수랑 콜라보가 돼요. 그러면서 인디안 인형처럼 리믹스 앨범을 신철 선배한테 맡기면서 결국은 나미와 붐붐이 탄생이 돼요. 어떻게 보면 이제 나미 선배가 이제 또 콜라보, 그 당시 이제 콜라보라는 형태의 어떤 그렇죠. 활동을 하신 첫 번째 최초. 그룹이 아닌데 그룹인 것처럼 다니셨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인디안 인형처럼 같은 경우에는 랩도 들어갔죠. 네, 그 신철 씨가 그래도 모든 것을 잊고 우리 춤을 춰요. 모든 것을 잊고 그대 춤을 춰요 우리 함께 날만 인디안 인형처럼 이제 까만까만 외로움에 가버렸나 봐. 그래서 원래는 그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랩은 89년도에 홍서범 선배가 우리가 알고 조경씨 남편. 네네네 작가님도 있어요. 그분이 최초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그게 있어요. 누가 최초냐. 그래서 이제 홍서범 선배의 김사까 씨 최초다. 아니면 박남정 선배의 그 멀리 보이는 음반에 이제 있었던 랩이 먼저다. 홍서범 선배 김사까 씨, 박남정 선배 음반보다 한 달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한국 가요 최초의 래퍼는 홍서범 선배죠. 많이 그거를 썼어요. 굉장히 자부심 있게 말씀하세요. 본인이 최초의 랩송을 한 사람이요. 그럼요. 그 래퍼의 느낌이 홍서범 씨는 래퍼 같지가 않잖아. 춤도 이상하게 추고 그래가지고
약간 그래도 붐붐이 DJ들이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났었죠. 네. 멋있었어요. 뭐 머리 스타일도 약간. 그래서 사실 그 붐붐 그런 춤이 그 토끼춤. 신정환 씨라든지 이런 그런 춤들이 많이 영향을 줬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토끼춤이라고 했던 그 댄스가 이제 뭐 바비 브라운, 원래 바비 브라운 있었던 이런 그 미국의 이제 댄스 가수들의 그 춤이었는데 국내에서 엄청나게 유행을 했죠. 나이트 클럽이나 이제 다 그렇게 뭐 뛰어다녔죠? 어디 가면 토끼춤을 정말 안 추는 그리고 결국은 서태지와 아이들의 첫 번째 난 알아요 댄스에도 토끼춤이 들어가요. 붐붐이 단순하게 랩만 가지고 들어왔던 게 아니라 그 문화를 랩을 좋아하네. 그 노래하는 그 가수들이 했던 춤까지도 같이 가지고 들어왔다라고. 문화교류 한 거죠. 저는 남희 선배님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도 좀 할 얘기가 좀 많은 편이긴 한데 근데 아마 그 토끼춤도 여자가 춘 걸로는 뭐 국내는 당연히 첫 번째고 해외를 통틀어서 아마 남희 선배님이 첫 번째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이 토끼춤이라는 거는. 근데 저런 의상이 80년대 그 굉장히 화려해지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칼라 TV가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아하. 그러니까 70년대 흑백이었다가 80년대에 칼라 TV가 보급이 되면서 화려하게 하려고. 볼거리에 대한 칼라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청소년 시기에는 남희 씨 의상 보는 낙으로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스타일리스트도 없었고 코디도 없었고 맞아요. 뭐든지 연기자분들이나 가수분들이 다 셀프로 다 했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남희 씨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의 마돈나라는 수식어도 붙이기도 했었고 뭐 요즘으로 말하면 뭐 레이디 가가죠. 파격 아이콘 레이디 가가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누구의 힘도 빌리지 않고 스스로가 다 한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디자이너 지순이 씨가 남희를 통해서 난 해보고 싶은 걸 다 해봤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같이 아이디어를 같이 짠 거죠. 야, 저 시대. 야, 지금도 레게 뭐 지금 최고예요. 맞아. 러시아의 인형처럼. 저도 시도를 못 해볼 만한 머리인데. 야, 지금 제가 보니까 그 좌측에 있는 그 저기, 진짜 공작새, 저게 이제 그 머리가 1997년이니까. 네. 그래도 비교적 최근이에요. 네, 비교적 최근이죠. 오늘 쉐딩 많이 넣으셨네, 여기 광대. 약간 쉐딩. 80년대 시대 때 저런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남희 씨가 뭘 입든지 바로 그것이 최신 트렌드가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맞아요. 대단한 영향력인 저 옷은 거죠. 진짜 저도 입고 싶은데 탐난다. 저희 룰라 1집의 스타일리스트가 남희 선배님이셨어요. 저희 룰라 1집의 모든 의상은 남희 선배님이 직접 구입을 해주셨고 직접 구할 수 없는 의상은 본인이 가지고 계셨던 의상으로 지연 씨를 입혀주고 그리고 94년도에 이 음반은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건데 남희 선배님하고 윤신혜 선배님하고 듀엣을 하셨거든요. 94년도에. 됐을 텐데. 그러니까 그 듀엣 앨범을 그 두 분이 만날 수 있을 기회가 전혀 없고 만나기도 힘든데 그 두 분이 만나셔서 음반을 만들어서 발매를 했는데 정말 좋아요. 와, 이제 팝을 리메이크를 해서 너무 부르시는데 다르시잖아요. 아니 근데 그 두 분이요 체구가 거의 비슷하죠. 비슷하고 스타일도 비슷하고 그 윤신혜 씨는 둘 다 패션 리더고 완전 음악적인 스타일을 떠나서 영향력만으로 본다면 팝 음악으로 비교하면 휘트니 휴스턴과 머라이어 캐리의 듀엣 음반이었다. 그 정도예요. 당시에 뭐 당대 최고의 두 가수였어요. 아니, 근데 남희 씨가 사실은 이렇게 이제 그 끼가 뭐 엄청난데. 네. 그러니까 끼가 남다를 수밖에 없는 게요. 아버님이 미군 기지에서 레코드 가게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렇게 동네 분들이 어렸을 때 본명이 김명옥이었거든요. 그래서 4살 때부터 노래 불러봐라, 노래 불러봐라 그러니까 아버지 가게 앞에서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똘똘이 명옥이 춤 안 보고 노래를 안 들은 사람은 동두천 주민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그 끼가 남달랐다는 거예요. 그게 아마도 기회가 됐겠죠. 그 레코드 가게에 자주 들리던 미군 장교가 바로 그 남희 씨가 그 어린 시절에 부르는 노래라든지 춤을 보고 나서 미팔군 무대에 데뷔를 시켜보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데뷔를 하게 됐는데 그때 나이가 6살. 하춘하네. 천재다. 네. 아마 초콜릿 많이 먹었을 거예요. 왜냐면 옛날 저기 그렇잖아요. 이거는 애들 달랬는데 초콜릿 최고거든요. 예. 타고난 거라고 맞아요. 보기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타고난 예. 이 일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식적인 첫 무대가 이제 미팔군이었다는 것 자체가 이후에 남희 씨의 음악적인 스타일을 이렇게 들어보면 흑인적인 소울 느낌이 굉장히 맞아요. 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어린 시절에 이 미팔군에서의 그 활동 자체가 음악적인 영향을 줬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후에도 뭐 화려한 퍼포먼스, 패션으로 굉장히 유명해졌지만 결국 가수는 음악을 남기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녹음이라든지 또는 그 공연에서의 그 자신의 어떤 창법이라든지 음악적인 면에 굉장히 집중했다라는 또 일화가 있어요. 아니, 근데 있잖아, 얘기 들어보니까 약간은 그 윤복희 씨랑 느낌이 좀 비슷하. 그렇죠. 윤복희 씨도 사실은 그 어렸을 때 이제 미팔군 무대 쓰고 또 해외 위문 공연도 다니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랬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이제 이 대중문화 자체가 미국에서 유입된 음악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미팔군에서 인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그 음악적으로 잘 하고 있느냐 못 하고 있느냐에 대한 어떤 그 시험 같은 거였죠. 그 당시에 근데 노래 이제 잘하시는 그때 분은 다 거기서 다 거기. 나왔어요. 그럼요. 예. 그것도 대형 가수가 될 운명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여자 가수들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의 그 아역으로부터 출발을 했는데 그때도 작아요. 10살 때는 이미자 씨의 일대기를 그렸던 엘리제이 여왕 이때 아역으로 출연을 했고 또 이듬해였죠. 윤복희 씨의 일대기를 그렸던 미니 아가씨에서도 아역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랄까 좀 타고난 스타라고 해야 되나요? 어릴 때부터 정말 끼가 많은 분이셨던 것 같아요. 천재들은 다른가 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게 목소리 간드러지는 게 꺾이는 게 보통이 아니고 가르쳐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그 TV조선에서 그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조정린 씨랑 느낌. 어릴 적의 모습이 약간. 아기 때 애기 모습이요? 때는 귀여워요. 굉장히 그런 귀여우시네. 느낌이 좀 나네. 예. 근데 이분이 이미 중학교 때 걸그룹을 결성을 해서 보컬로 데뷔를 하는데 그게 해피돌스예요. 아이돌이야. 네, 아이돌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그래서 2년 정도 이상을 해외 위문 공연을 많이 다녔었거든요. 특히 베트남전에 참전하신 분들 막 가서 위문 공연 할 때는 박격포가 베토벤이 쏜 거에 날라오면은 정말 노래 부르다가 놓고 도망가고를 반복했을 정도로 수도 없는 노래를 하면서 많은 걸 겪었던 거죠. 근데 73년에 일단 한국으로 돌아왔던 적은 있었어요. 73년도에 국내에 이제 들어왔다라고 했는데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5년간 그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으로 그 순회 공연을 떠나요. 그러니까 이 어린 나이에 5년 동안을 이미 미국이라는 그 대중문의 어떤 그 메카 같은 곳에서 활동을 했으니까 굉장한 어떤 무대 경험이 벌써 이미 이상시에 쌓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78년도에 그 돌아오신 뒤에 그 자신의 남동생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그 충격으로 이제 해피돌스의 활동이 중단되게 되고 이후에 이제 다시 연예계를 복귀했을 때는 이제 남이라는 이름으로 솔로로서 이제 복귀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아니 아무래도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옛날에는 통신이 이렇게 원활치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여기서 활동하면서 남동생이 죽었는데 그걸 다시 이제 뭐 나중에 한 거죠. 그리고 남희 씨가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80년대를 풍미를 했다고 하는데 이걸 수치상으로 나타내 보면 빙글빙글 같은 경우는 당시에 20만 장이 팔렸어요. 그리고 인디언 인형처럼 같은 경우가 알려진 바로는 한 2달 만에 15만 장이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그리고 가요톱텐이 선정을 한 80년대를 대표하는 노래 중에 3명의 여가수가 뽑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남희 씨였고 빙글빙글이었어요. 나머지 2 노래가 최진희 씨의 사랑의 미로, 그리고 그것도 우주했어. 그리고 주현미 씨의 비 내리는 용병 이렇게 딱 3곡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80년대 최고 히트작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영화들이 30만 명이 들면 초대박이었어요. 그러니까 극장 관객수의 30만에서 1000만의 변화를 본다라면 당시에 20만 장이나 15만 장의 음반 판매량이 지금의 몇백만 장에 줄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이렇게 이제 엄청난 활약을 하고 이제 뭐 타고난 재능이라든지 끼, 뭐 비주얼도 되고 다 되는데 이제 결혼과 함께 근데 이제 결혼 과정이 약간은 뭐 지금은 뭐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약간 좀 쇼킹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80년에 남편분이 그때 매니저였었거든요. 그래서 최봉호 씨하고 최봉호 씨. 사실혼 관계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때 당시 남희 씨 나이가 24살이었고 워낙 일찍 데뷔했으니까 24살이었고 남편분이 20살 연상이셨어요. 근데 암암리 알고 있었으나 말할 수 없는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84년에는 아드님을 낳아요. 최정철 씨를 낳았는데 옛날 가수였어요. 낳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기자분들이 지금 같으면 뭐 사진도 찍히고 했을 텐데 그치, 그때 그치.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어보고 싶어도 묻지도 아무튼 막 정말 쉬쉬하면서 계속 해냈던 대상이 바로 남희 씨였어요. 사실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하셨던 게요. 그 외출할 때도 항상 그 떨어져서 걸었고 아들이랑 네, 그 아들이 자기한테 엄마라고 부를까봐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굉장히 마음을 졸이셨다고 하니까 사실 마음고생이 굉장히 아니 심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호적도 남동생으로 처음에는 이렇게 네, 올렸었어요. 맞아요. 그 당시 때 결혼하면은 약간 좀 이미지가 실추되나요? 주연을 맡기가 되게 힘들었죠. 네. 그렇죠. 이제 로맨스물의 메인이 안 메인이 되는 아니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맨 마지막 가수의 자리는 이제 놔줘야 되는. 마음고생이 심하셨겠네요. 근데 두 사람이 이렇게 95년도에 법적으로 결국 부부가 이렇게 되는데 이때 아들 호적을 제대로 바로 잡을 수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후에 97년도였던 것 같은데 예술의 전당에서 콘서트를 열었거든요. 그래서 화려하게 이제 다시 활동을 시작하시는구나 이렇게 굉장히 기대가 컸는데 또 뭐 경사스러운 일이지만 둘째가 이제 생기면서 아, 금술이 좋으시네 이분들. 네, 그러면서 이제 또 다시 활동을 이제 접게 되셨죠. 오호. 해피엔딩이네요. 그쵸, 해피엔딩이죠. 아직 안 끝났어. 아니야. 근데 영화를 보는 것 같은데 아직 안 끝났어. 이제 제가 그 남희 선배님 댁을 자주 놀러 가고 그랬구나. 그리고 이제 가족들하고도 좀 많이 친하고 그래서 이제 놀러 가서 거기서 이제
최정철이라는 아들의 노래를 듣게 돼요. 근데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QOQ라는 네, QOQ. 그룹을 이제 준비하고 있었고 마침 싱어가 없었는데 오, 그 친구가 이 친구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알지. 발음 다시 한번 해주세요. 큐. 그래서 QOQ가 아니라 QOQ. 수큐. 후요큐. 발음이 안 돼서 망한 거야 그게. 여보세요. 발음이 안 되는 건 당신밖에 없어. QOQ 다 되는데. 쉬워야 돼. 쉬워야 되는데. 그래서 그 그룹의 이제 보컬로 최정철 그 남희 선배님의 이제 아들을 싱어로 영입을 하게 돼요. 사랑이란 건 이런 거다 떠나가고 다시 오고 또 떠나가고 Yo, QOQ is on your mind. 아니 그래서 저 그 정철 씨가 성을 떼고 정철로 나와가지고 맞아. 한때 활동을 했었어요. 결혼은 하고 싶은데 가진 건 사랑밖에 없어서 결혼은 하고 싶은데 난 아무것도 줄 게 없어서 그래서 사실 그때 남희 선배님이 그 아들을 위해서 제가 그때 이제 DJ 할 때 직접 이제 CD 갖고 다니면서 세상에. 우리 아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때 말씀하셨던 그런 기억이 나네. 네. 근데 이분이 2000년에 성대 수술을 한번 하시고 나서 목소리 자신감을 잃어가지고 공식 석상에서 노래를 못 부르셨어요. 근데 56이라는 나이에 정말 파격적인 앨범 자켓을 내주셨는데 17년 만에 보여라는 신곡을 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근데 이 노래가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예요. 일렉트로닉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노래가 얼마나 히트를,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매니아적인 사랑을 받았냐면 실제로 그 당시에 클럽을 가면 클럽에서 56세 이 가수분께서 부르신 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트렌드를 잘 따라가시는 분이구나. 이 감이 정말 죽지 않으신 분이구나. 남희 씨가 섹시 아이콘의 대명사였다면 정말